모두의 이야기. 카라멜로 호의 브릿지. 프린츠와 에밀리가 함께 브릿지로 들어왔다. 이 모습을 본 캐치머크가 프린츠에게 말했다. 프린츠님, 말씀하신 대로 시틀이 용병단과 접선을 요청했습니다. 캐치머크의 말에 프린츠가 캐치머크 쪽으로 다가가 말했다. 그래, 시간은 내일 밤으로 하고. 접선 장소는? 캐치머크가 모니터 화면을 손으로 집어 접선 지점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지점에서 접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좋다. 캐치머크는 보고를 마친 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고 프린츠도 함장석에 앉았다. 함장석에 앉아 모니터를 살피고 있는 프린츠를 향해 토마스가 다가와 말했다. 프린츠님! 무엇인가 말을 머뭇거리는 듯한 토마스를 바라보며 프린츠가 말했다. 무슨 일인가? 우리의 모항인 니일 아일랜드에 한번 가서 상황을 살펴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토마스의 말에 프린츠가 진지한 눈으로 바라보자 다시 이어서 말했다.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사채업자 카르텔에서 카라멜로 용병단의 모항인 니일 아일랜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린츠와 토마스의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캐치머크가 나서서 이야기했다. 무슨 말이야? 사채업자 놈들이 우리 니일 아일랜드를 칠 수도 있다는 말이야. 그래! 가까운 시간 내에 저들의 복수가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미치지 않고서야 우리 전력을 알면서 우리 앞마당을 공격한단 말이야. 그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잖아. 그게 그놈들의 스타일이야. 우리가 카라멜로 용병단과 합류하자마자 모항인 보스러프 섬을 짓밟아 버린 것을 보면 그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알 수 있잖아. 토마스의 말을 들은 캐치머크가 프린츠에게 말했다. 프린츠님, 그 말이 사실이라면 큰일 아닙니까? 어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놀라 말하는 캐치머크의 말을 들은 토마스가 차분한 어투로 프린츠에게 말했다. 프린츠님, 마침 시틀이 용병단과의 접선 지역으로 가는 길목에 니일 아일랜드가 있으니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마스의 이야기를 들은 프린츠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내 용병단의 모항이었던 보스로프 섬을 지켜주지도 못했는데 우리 모항을 함께 지키자고 말하기가 미안하군. 아닙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릅니다. 그때는 우리의 것을 지킬 힘이 없었지만 지금은 우리 것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만이라도 우리의 것을 지켜내고 싶습니다. 고맙다. 그렇게 생각해줘서. 프린츠의 말을 듣고 미안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캐치머크의 어깨를 두드리며 토마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캐치머크, 우리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교전에 대비하고 있자. 그래. 준비해야지. 빠른 발걸음으로 걸음을 옮기는 토마스를 뒤따라 캐치머크도 가는 길을 재촉했다. 토마스는 카라멜로 용병단의 모항인 니일 아일랜드가 자신의 고향 섬과 같이 비참하게 해리스의 보복 공격을 당할 것을 가장 걱정했다. 해리스의 사채업자 카르텔은 자신들에게 반기를 드는 용병단을 강제로 해산해버리거나 거점이 되는 모항을 공격했다. 그래서 다른 용병단들이 자신에게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했다. 사채업자 카르텔의 이와 같은 섭리를 잘 알고 있었던 토마스는 연이은 카라멜로호의 승전 소식에 항상 저들의 보복이 있지 않을까 걱정했다. 니일 아일랜드 마을 외곽에 있는 공터. 푸릇푸릇한 잔디밭 위에서 샤린과 친구들이 술래잡기를 하며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다. 와! 이제 내가 술래야, 샤린. 알았어. 열쇠고 잡을 거야. 얼른 도망가. 하나, 둘, 셋, 넷. 아이들이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뛰어놀고 있는 평화로운 니일 아일랜드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나자 평화스럽던 하루는 지옥과 같아졌다. 마을 사람들, 모두 지정된 장소로 대피하세요. 실제 상황입니다. 모두 대피하세요. 평화롭게 일상을 지나면서 하루를 지내고 있던 마을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었다. 푸른 들판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던 아이들도 어른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들 섬 가장 안쪽에 있는 대피소로 향했다.
해리스가 보낸 전투함들이 닐 아일랜드 주변을 둘러싸고 물샐 틈 없이 봉쇄하고 공격 준비를 했다. 몇몇 적들의 전투함들이 아무런 경고 방송도 없이 닐 아일랜드로 함대지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다. 으아 살려주세요. 닐 아일랜드의 마을에는 아직 피난을 가지 못한 주민들이 남아있어서 적들의 미사일 공격에 큰 피해를 보았다. 닐 아일랜드에서도 지대한 미사일로 적들에게 반격을 가했지만 이미 스파이의 정찰 활동을 통해 닐 아일랜드의 방어시설을 꿰뚫고 있던 해리스의 전투함들은 몇 발의 함대지 미사일로 닐 아일랜드의 모든 방어시설을 무력화시켰다. 해리스의 전투함 작전 통제실. 해리스의 부하인 폰티마가 함장석 옆에 서서 닐 아일랜드 공격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폰티마가 함장에게 말했다. 저 바퀴벌레 같은 용병단 놈들이 많이 숨어있는 마을 중심가를 공격하란 말이야. 폰티마가 윽박치며 말하자 함장은 주춤거리며 말했다. 거기는 이미 비전투병인 노약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함장의 말에 폰티마가 더욱더 화를 내며 말했다. 이놈이 죽고 싶어? 명령은 내가 내릴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폰티마의 말에 함장은 아예 두 눈을 감아버리고 이 모습을 바라본 주변의 부관들은 아무런 함장의 명령 없이 닐 아일랜드의 중심가로 포격을 가했다. 하루아침에 수십 년간을 걸쳐 이뤄놓은 카라멜로 용병단의 닐 아일랜드 모항은 순식간에 폭발하고 무너져 내려 곧 화염에 휩싸였다. 그렇게 평화롭던 닐 아일랜드는 지옥으로 변해갔다. 50여 척의 전투함이 각종 미사일과 최신 무기로 중무장한 해리스의 전투함 함대가 닐 아일랜드를 둘러싸고 집중 공격을 하는 동안 주변에서 이를 바라보던 다른 용병단들은 쉽게 이를 저지하고 나서지 못했다. 주변에서 처절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한 용병단의 병사가 말했다. 대장님, 그냥 이렇게 지켜만 봐야 하는 겁니까? 병사의 말을 들은 용병단 대장은 두 눈을 감고 고개를 하늘로 치켜 세우며 말했다. 이런 일이 어디 저 카라멜로 용병단만의 일이었단 말이냐. 해리스의 눈 밖에 나는 순간 다 저렇게 되는 거야. 병사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다. 그냥 이렇게 무기력하게 저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다른 용병단의 전력과 비교해봐도 우리가 앞서는데 왜 모두 대항하지 않고 지켜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당하는데 익숙해져 버려서 그런 거야. 당하는데 익숙해지다니요? 매번 억압받고 짓밟히다 보니 다들 불의를 보고 대항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그냥 저렇게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대장님, 우리라도 공격을 해서 저들의 부당한 공격을 막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역시도 저들과 같다. 당하는데 이미 익숙해져 버렸다. 함장님, 아무것도 못하고 파괴되어가는 닐 아일랜드를 지켜만 보던 다른 용병단의 전투함을 뚫고 유유히 한 용병단의 전투함대가 늘어서 다가오더니 이내 전열을 가다듬고 전투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대장님, 다른 용병단들은 모두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꼭 이렇게 나서야 하겠습니까? 다들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우리도 가만히 있다면 앞으로 영원히 바뀌는 건 없다. 하지만 대장님, 나 같은 괴짜 대장을 만나 고생 많았다. 이제 우리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거다. 끝까지 대장님을 모시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자, 전 대원 공격 앞으로. 와! 불같은 의지를 다지고 적들의 전투함으로 뛰어들어가는 용병단은 시트리 용병단이었다. 용병대장인 한나의 공격 명령에 따라 50여 척의 해리스의 전투함 함대로 달려들었다. 시트리 용병단은 6여 척의 전투함으로 50여 척의 해리스의 전투함 함대를 상대로 용감히 맞서 싸웠지만 전투함의 수와 화력 측면에서 모두 해리스의 전투함 함대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자신들의 전투함 수보다 많은 10여 척의 적들의 전투함을 격추하고 시트리 용병단의 전투함도 하나둘 그 힘을 다해갔다. 끝까지 저항하다가 마지막으로 남은 한나가 지휘하고 있는 전투함만이 적의 공격을 받아 힘들게 겨우 바다 위에 떠 있었다. 자신들을 향해 무모한 공격을 해온 시트리 용병단의 최후를 확인한 폰티마는 그들을 비웃으며 말했다. 멍청한 놈들. 그래봤자 너희들은 불을 보고 뛰어드는 불나방일 뿐이다. 하하. 시트리 용병단의 희생에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사채업자들에게 눌려있던 용병단의 두려움은 그 뿌리부터 깊었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시트리 용병단은 그렇게 모든 용병단들이 보는 앞에서 장렬히 그 운명을 다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있던 한나의 전투함도 해리스의 전투함 함대의 최후의 일격을 받고 폭발하며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대장님, 우리는 계속 지켜만 봐야 합니까? 대장님, 이렇게 그냥 계속 저들 밑에서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지금 저들에게 대항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대장님께서 우리 때문에 용단을 내리지 못하신다면 저희는 부끄럽게 남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희의 이들 끓는 의지를 이해하신다면 제발 저희가 부끄럽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정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나? 예. 자신 있습니다. 그래. 좋다. 우리 드래곤 스피어 용병단도 시트리 용병단과 함께한다. 드래곤 스피어 용병단의 5척의 전투함도 자신들의 마지막이 부끄럽지 않도록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 5척의 전투함이 다시 한번 해리스의 전투함 함대로 가지고 있는 모든 화력을 쏘아대며 적진으로 진격했다. 하지만 시트리 용병단과 마찬가지로 드래곤 스피어 용병단의 희생에도 주변의 용병단들은 주춤거리며 주변 용병단의 눈치를 볼 뿐이었다. 닐 아일랜드의 앞바다에는 시트리 용병단과 드래곤 스피어 용병단의 전투함에서 바다로 뛰어든 병사들로 가득 찼지만 그 누구도 이들을 구하러 나서지 못했다. 시간이 갈수록 이들은 폭발하며 사라져간 자신들의 전투함과 함께 죽어갔다. 여기는 병원선입니다. 현재 교전 지역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관계로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교전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구조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치열한 교전 지역마다 줄리아의 병원선이 등장해 교전을 중재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해 바다에 떠있는 병사들을 구조하기 위해 나섰다. 여느 때처럼 병원선이 정박하고 병원선에서 많은 구조함이 나와서 교전 지역에서 위태롭게 목숨을 붙잡고 있는 병사들을 구조하러 나왔지만 오늘은 그 여느 때와 달랐다. 해리스의 전투함 함대는 가까이 다가오는 줄리아의 병원선을 향해 위협 공격을 가했다. 이에 줄리아의 병원선은 잠시 멈칫거리더니 다시 한번 안내 방송을 했다. 여기는 병원선입니다. 지금 저 눈앞에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병사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공격을 멈추세요. 줄리아의 병원선에서 나오는 안내 방송에도 해리스 전투함 함대는 공격을 멈출 줄 몰랐다. 병원선이 교전 지역으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공격은 더 빈번해졌고 또 정확해졌다. 위기를 느낀 병원선은 잠시 접근을 멈췄다. 병원선의 함교의 줄리아와 브라이언이 심각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브라이언이 먼저 줄리아에게 말했다. 줄리아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에도 구조를 강행하시겠습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줄리아도 선뜻 결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정을 늦출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한참을 고민하던 줄리아가 말했다. 좋아요. 우리 머리 쓰지 말고 지금까지 해왔던 바와 같이 그냥 가슴으로 부딪혀요. 줄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브라이언이 주변 구조대원에게 말했다. 줄리아님께서 구조 활동을 지시하셨다. 전 대원 구조함에 탑승해서 구조 활동을 전개한다. 브라이언의 지시에 줄리아의 병원선에서 다시 많은 수의 구조함들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사람들을 구조하기 시작했다. 해리스의 전투함 함대에서 이를 탐탁지 않게 바라보던 폰티마가 말했다. 저것들이 감히 내 경고 사격을 무시해? 분노하는 폰티마를 막아서며 한 병사가 말했다. 폰티마님, 무시하십시오. 저들은 그냥 물에 빠진 폐잔병들일 뿐입니다. 저들을 구조한다고 무슨 대에 수겠습니까? 감히 이 폰티마님의 말을 무시했다 이거지? 폰티마님. 아무리 그래도 해리스님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는 병원선입니다. 뭐야?
해리스 위원장이 함부로 하지 않는 거니까 나도 함부로 건들지 말라는 거냐? 아니. 저 병원선을 잘못 건드리면 전 세계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멍청한 놈. 그래서 저 병원선 놈들이 저렇게 아나무인 격으로 나오는 게 아니야. 하지만 폰티마는 병사의 만류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명령을 내렸다. 저 놈들에게도 매운맛을 보여준다. 병원선을 목표로 집중 공격을 퍼붓는다. 폰티마님. 이번에도 다른 병사가 자신을 막자 권총을 꺼내 병사의 머리를 쏘아 쓰러뜨리고 다른 병사들을 차례로 총으로 겨누며 말했다. 다음으로 죽을 놈은 누구냐? 폰티마의 위협에 병사들은 어찌할 줄 몰랐다. 하지만 줄리아의 병원선에 최후가 다가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었다.